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한국투자증권 길건FC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두 분께서 어떠한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먼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이사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이시티를 시작으로 백산, 이노와이어리스, 롯데칠성, GS글로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길건FC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유니드, 한솔재지, RFHCIC, 그리고 E&D까지 총 5가지의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께서 준비한 조이시티. 네, 일단 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친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한 달 전부터 이제 이 우영우라고 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이 컨텐츠에서 시작한 흐름들이 이제는 게임주까지 저는 좀 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부담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이러다 보니까 기술주라든지 제조업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이슈들과 좀 거리가 먼 본업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혹은 게임주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이번 주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또 상승했었던 섹터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게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조이시티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게임주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해당 기업에서 만들어낸 게임이 얼마만큼 흥행을 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 농구 게임이 굉장히 이 매니아층을 두텁게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이제 하반기에 킹 오브 파이터즈라고 하는 이 게임이 지금 출시가 되는데, 아마 게임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거의 다 아는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흥행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이시티 현재 위치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길건FC의 다음 종목 들어볼 텐데 급격하게 말을 줄이셨네요. 네. 그럼 FC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저도 시간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손짓을 대신 해주시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타이어주를 한번 볼 건데, 최근에 뭐 타이어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전기차 관련주, 뭐 아니면 완성차 부품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타이어 관련주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까 뭐 판가 인상을 조금 잘해서 그런지 컨센을 12% 정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타이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봐야 될 게 얼마나 자동차가 많이 팔리느냐를 사실은 먼저 봐야 되는데, 뭐 1분기, 2분기 때 사실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생산은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중국은 또 봉쇄를 했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는 사실 한 9% 정도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조금 컨센을 12% 정도 상회를 했다라는 거는 판가 인상이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가 되면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뭐 반도체 공급도 조금 풀릴 것 같고, 중국 봉쇄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판가 인상 플러스 공급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를 봐야 되는데, 뭐 물류나 원자재 가격들이 사실은 2분기를 피크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뭐 운임도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빠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분기 이후에는 실적 자체가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8월 들어서도 뭐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이제 사인을 주고 받으시기로 협의하고 들어오신 건가요? 네, 이렇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해 주셨고 다음으로는 김태성 이사님. 네, 저도 이어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 역시나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를 이제 필두로 굉장히 많은 부품사들 혹은 관계사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작년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수급 차질 때문에 이 완성차의 대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것. 그러면 차가 앞으로 잘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일정에 문제 없이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기업들이 많아진다라고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도 충분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백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합성 피혁이라고 하는 이 가죽과 관련된 본업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자동차와 연관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자동차를 크게 나누면 외장재와 내장재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외장재는 그냥 겉에서 보이는 디자인 쪽, 그러니까 내장재는 이제 시트라든지 이러한 이 내부 가죽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전기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 합성 피혁, 그러니까 인조 가죽을 또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조 가죽이 들어가는 모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백산이 가져가는 실적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도네시아에서 캐파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들이 캐파 증설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비용과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이제 수요가 높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백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잠시 쉬어가는 이 흐름에 우리가 한번 탑승을 해봐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산까지 들어봤고요. 길건너 FC님께서 앞서서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네. 말씀하시면서 급격하게 말을 딱 줄이셨거든요. 네. 더 설명하실 건 없으실까요? 앞으로 사실은 네.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하반기 되면서 비용 부담이 많이 줄 거예요. 네. 근데 비용 부담은 줄었는데 판가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3분기 이후에는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이후에 실적 기대된다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유니드 한번 들어보죠. 네,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실적 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지금 실적도 좋고 하반기도 좋은 기업들이 사실은 조금 탄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650억 정도 나왔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 18% 정도 오른 수치거든요. 왜 이렇게 올랐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여기는 수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염화칼륨을 생각하기 전에 가성칼륨 생각해 보시면 알 건데 가성칼륨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는 유니드고요. 가성칼륨은 뭐 저희가 쉽게 설명하면 식품 첨가제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 비중을 차지하는 게 러시아, 벨라루스, 캐나다 산에서 염화칼슘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가성칼륨을 만드는 건데 러시아랑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나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염화칼슘이 사실은 부족했어요. 근데 유니드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100%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피해갔다. 그다음에 가성칼륨의 평균가가 뭐 올해 초에 $700 정도였는데 2분기 때 $1,000가 넘어갔고요. 7월 달에 $1,300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까지도 아무래도 강세가 조금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재고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에도 공정을 풀캐파 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업이익은 따는 당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도 저희가 타이어에서 해상 운임을 얘기했는데 해상 운임이 안정화되면서 유니도 한 1,000억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 네.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앞서 조금 길었고요. 한 네. 줄 평 느낌으로다가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없으신가요? 기대됩니다, 하반기가.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김태성 이사님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이노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이제 5G 관련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 지금 시장에서 올라오는 네.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5G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올라온 또 종목군들을 좀 서치를 해보면 5G 종목군들도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KMW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5G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노키아 그리고 이제 화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에도 이제 이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처가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5G 여전히 지금 계속 깔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깔고 있고 또 이제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북미 시장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5G는 뭐 필연적인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5G를 넘어서 6G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부품주들의 성장세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28GHz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 그리고 국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 스몰셀 매출액 같은 경우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그것과 관련 있는 이노와이어리스 저는 현재 위치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충분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주목 불끈 쥐고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네,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인데요.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저는 한솔재지. 한솔재지. 네,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종목까지의 그 공통점은 이거예요. 실적 좋았고 판가 인상 주요했고 네. 운임 비용 줄어들 거니까 하반기도 좋을 거다. 그러니까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 여전히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50%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600억 원대인데 134%가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비중이 저희가 백판지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화장품, 식품, 라면 용기, 겉에 부분을 싸는 백판지가 33%, 특수지가 32%, 인쇄지가 33%인데 인쇄 용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유럽 쪽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운임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에 국제 펄프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판가 인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주요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뭐 여전히 하반기까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수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뭐 영수증이나 택배 라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 이쪽 수요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특수지 같은 경우는 한솔재지가 거의 경쟁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임 비용 감소에 따른 수익까지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가 조금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때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하면 89% 정도 올랐는데 네. 하반기는 148%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상반기 실적도 좋았고 하반기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 중심으로 좀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인데요. 롯데 칠성 들고 오셨습니다. 네, 일단 뭐 음식료 업종 그래도 하나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롯데칠성뿐만이 아니고 오리온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많은 이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 각각 회사마다 잘 팔리는 시리즈가 있겠죠. 그러니까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로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로 시리즈 음료가 굉장히 또 잘 팔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판가 인상을 단행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판가 인상을 단행을 왜 했냐면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안 오른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판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주유값도 그렇고 음식료 값도 그렇고 사실 오를 때는 굉장히 빨리 오르지만 내릴 때는 굉장히 또 천천히 그리고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지금 그래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초보다는. 그러면 당연히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판가 인상을 한 부분에 따른 영업 마진율이 점차적으로 뭐 원자재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충분히 음식료 업종 뭐 탄력성 기준으로 봤을 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업종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나 정도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까지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롯데칠성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롯데 7선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종목인데 앞서서 김태성 기사님께서 이노와이러스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어서 또 5G네요. 네. 저희 둘 다 5G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네, 애증의 네. 5G라고 저희가 자주 따로도 얘기를 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2분기 때까지 실적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항상 코로나 때문에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투자가 지연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연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3분기부터 그래도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RF HIC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매출 줄었고요. 21%로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됐거든요. 근데 3분기 때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투자 자체가 사실은 또 지연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의 투자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하반기부터는 크게 매출 자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사실은 수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 버라이즌도 있고요. DC 네트워크 다 수주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내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 또 삼성전자가 또 요즘에 강세를 하기도 하고 있고 네. 일본의 뭐 NTT, KDDI 여기서도 수주 받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아마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노키아 향에서도 또 사실은 매출도 조금 살아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중계기 업체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매출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3분기 때는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31억 정도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는 네. 4분기랑 내년이 기대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분 다 5G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좋게 바라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각각 한 종목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성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GS 글로벌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시장이 좋으면 우리가 네. 최근에 겪었던 악재 뉴스가 기억에서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불과 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좀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유럽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전쟁에 대한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를 끊겠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존의 이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의 수요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에 함께 관련주들의 이제 시세가 변동성이 좀 컸는데요. 요 며칠 또 시장이 좋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또 조정을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 조정에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유럽, 러시아와 미국 이 사이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지 전쟁의 기간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석탄에 대한 수요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2017년도에 인도네시아 석탄광에 좀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분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해당 석탄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동안에 사실은 계륵 같은 사업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계륵 같은 제품이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좋은 마진율을 지금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이 상승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료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석탄 사용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따른 테마적인 움직임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 글로벌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길건우 FC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E&D. E&D가 이제 대부분 탄소 저감 장치, 이제 촉매제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저는 이제 양극재 전문 업체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선은 양극재 쪽에서는 아직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기본 자체가 탄탄합니다. 촉매제 쪽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게 환경부에서 24년까지 5등급 차량을 조금 저감 장치를 다 완료를 할 계획인데 한 247만 대 정도 돼요. 근데 MS를 차지하는 게 16% 정도니까 대수로 따지면 39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구체 매출이 사실 내년 넘어가다 보면 1,600억 정도는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양극재는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프로비엔 같은 기업들을 알고 계실 텐데 대부분의 양극재 업체들이나 그다음에 뭐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구체를 조금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양극재의 원가의 70% 정도를 전구체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ND가 뭐 캐파를 증설하면서 5,000톤 정도로 캐파를 증설을 했어요. 기존에 1,000톤에서 5,000톤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잡히는 매출이 1,600억 정도인데 이미 전량 공급하는 업체를 골라놨습니다. 글로벌 양극재 1위 업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면 좋겠지만 벨기에 업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량 공급을 하기로 이미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거의 매출이 1,600억대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유념해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를 엮이면서 END 투자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1%가량 오르면서 출발을 알렸고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0.2%까지 상승하면서 3,19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 0.5%가량 상승하면서 22,200포인트 넘어섰고요. 현재 구간에는 22,4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0.58% 상승하고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489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가량 상승하면서 830포인트 선에서 지속적으로 오름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더 많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1,2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도 1,300억 원가량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두 분의 10가지 종목 중 탑픽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김태성 이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 텐데요. 보슬비님께서 유튜브에서 GS글로벌 보유 중인데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혹시 네.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GS글로벌처럼 사실은 시장에 좀 좋은 뉴스보다는 좀 안 좋은 뉴스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오늘처럼 지수가 강할 때는 사실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쉬어가는 게 저는 맞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4,500원까지 한번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4,500원 이상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5,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는 게 가장 좋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만 생각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우선 현금화를 하시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짚어봤고 그럼 이어서 탑픽 종목도 선정해 주시죠. 네, 일단 결국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좋든 안 좋든 실적이 좋은 기업이 이제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덜 밀린다라는 컨셉을 저는 잡고 있는데 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백산이라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기업들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최근 박스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13,000원까지 1차 목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뭐 15,000원 그 이상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밀리게 되면 손절선은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리는데 네.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투심상 다시 올라갈 네. 때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길건우 FC님 탑픽 종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END 매출액이 83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내년 전구체 매출액 더하면 1,600억, 2배.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올라갈 게 더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목표가는 한 39,000원, 손절은 2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